반갑습니다. 자, 12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8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오후 3시 15분인데요. 제가 예정에 없이 오늘 영상을 좀 올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좀 심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300 몇 포인트 올랐는데 유럽 증시도 많이 오르고요. 월요일날 이거 따라가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도움이 아니야 참고가 될까 해서 매매하시는데, 예, 그냥 짧게 한번 영상을 올려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그동안에 스마트폰에 삼각 거치대 5천원짜리인가 사서 뭐 걸쳐서 매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PC가 너무 멀어 보이고 거의 반쪽으로 보였죠. 사실 저도 이 영상 올리면서 내가 구석기 시대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쪽팔렸거든요. 어, 또 그나마도 제가 제 얼굴을 보여주는 영상을 찍을 때는 그나마 좀 덜 표시가 덜 나는데, 이 PC 화면에다가 스마트폰을 비춰서 찍을 때는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뭐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요. 그냥 내 하고자 편한 대로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근데 이제는 좀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새롭게 퀄리티를 좀 올렸습니다. 저 포맷을 새로 했는데요.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한번 해볼까 해서 오늘 시험 테스트 겸 해서 겸사겸사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종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그 아이디가 VX135045인데요. 제 아이디에다가 저 카카오톡 아이디를 좀 친구 추가하셔가지고요. 유튜브 필명하고 성함하고 전화번호, 폰넘버까지 알려주시면 몇 분만 추첨을 통해서, 제가 뭐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좀 소박한 이벤트, 네, 이 새로 클리트를 올리는 기념으로, 네. 자,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매매를 조금씩 뭐 사타파타 하는 종목도 있고요. 또 매매를 예정하고 있는 종목들, 그 매수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공개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회성 이벤트로 제가 좀 공유를 한번 이번에는 해볼까 해서, 예, 오늘까지나 늦어도 내일까지 좀, 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니케이 지수를 좀 보여드렸죠. 다우존스는 일단 28,000이라는 요 지수는 저는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림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지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28,000 요 자리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미국 다우존스 산업 지수가 3만원 일단 넘기지 않을까. 일단 3만원을 넘기게 되면 뭐 매스컴에서 미국 지수가 다우존스가 3만을 넘겼다라고 이제 매스컴에 또 크게 보도가 되겠죠. 그런 3만을 일단 넘기게 되면 사람들이 또 이게 좀 무너지나 해서 조심하고 있을 때 잠깐 3만을 깨겠지만 결국에는 아마 3만 한 800, 700 정도까지 밀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또 다시 시작하나 보다가 달라붙을 때 그 지점에서 미국 증시는 좀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28,000이라는 요 지수대에서도 분명히 한번 3만원 가기 전에 좀 흔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물론 뭐 27,000원대에서도 사실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동안에 27,400 요 자리가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뭐 28,000원 그냥 무난히 갈 수도 있겠고, 저는 글쎄요, 저는 28,000 전후에서는 한번 흔들고 크게 좀 많이 흔들었죠 그동안에. 그 다음에 3만 원을 목표로 해서 가지 않을까. 3만 한 7, 800 정도를 저는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그 중간중간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여기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화면이 잘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1파 조정, 2파 조정, 3파 상승 들어오고요. 4파 조정. 아직 미국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거든요. 파동성으로도 어쨌든 조금 더. 그렇지만 이제 미국 증시도 제가 보기에는 지수상으로는요. 이제 고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만 원을 돌파하면서부터는 아마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이 하면 29,000, 3만 근처만 가도 우리나라 지수는 미리부터 겁먹고 이제는 오르지 않을지 안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우존스까지 간단히 봤고요, 그냥요.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 위에 게 환율이고요. 아래 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환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 자리를 쉽게 무너뜨린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이미 파동을 그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1180원 또는 1183원이나 1185원 요 자리를 만약에 마지노선이 1180원인데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는다면요, 기본적으로는 1185원이나 3원 정도를 만약에 저점을 잡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환율은 다시 1200원을 돌파하러 시도할 듯 하고요. 코스피는 재차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율이 물론 뭐 지금 당장은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위에 밑에 지지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일정 부분 행보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환율이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하게 되면 요 지점까지 1666원, 1667원, 8원 요까지 대략 한 1700 근처까지도 환율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다시 재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파동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 이 기세가 강하다면 요 1파 상승 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요 지점 뭐 1180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강할 때는요 그냥 급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요 자리에 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좀 많다 뿐이죠. 강한 종목들은 요 자리에서도 돌아설 수도 있고요, 요 자리에서도 돌아설 수 있고, 일단 5일선도 아직 깨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종가상을 5일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다시 조그마한 하락 파동이 약간 시작되는 게 아닌가. 1파 조정, 2파 상승, 그다음 3파 조정, 4파 상승, 5파 조정, 이렇게 짧게 해서 1180을 지지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짧게 마무리되면. 그럼 코스피도 요 자리에서 이제 1파 상승이 들어왔지만 내일은 음봉이 좀 나올 수도 있죠. 아침에 기업 하락 상승 뜬 이후에 음봉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피도 조그마한 파동을 이렇게 연장해서 21선 정도까지 또 연장해서 갈 수도 있고, 2121선 얼마죠? 2114인데요. 뭐 대략 한 2100 정도까지라도 뭐 연장해 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하지만 기본적인 추세 자체는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환율은 이미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이제는 하락 추세를 꺾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본다면 저는요, 코스피가 좀 이렇게 환율도 어느 정도,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을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요, 요 환율이 1185원을 만약에 깨지 않고 만약에 버틴다면 코스피도 요 얼마죠? 여기가 61선이요. 2089, 2090 정도까지가 상승의 최대치가 아닌가. 2089나 2090까지가 최대치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들어왔는데 코스피가 2089나 2090 정도까지밖에 반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만약에요, 저는 이 코스피는 이 저점을 깰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1185원을 종가선 깨지 않는다면 환율은 결국은 1200선까지 육박하면서 1200을 도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1185를 깨지 않고 코스피 반등이 2097 정도요, 아니면 2089, 2090 정도까지 밖에 반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오늘이 2081이니까 2090 정도면은 뭐 불과 9포인트 남았고요. 2097 하면은 한 5, 6%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바로 돌파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이 코스피 지수가 뭐 2090 정도, 한 10포인트 정도 떠서 시작한다면 좀 먹을 게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2090포인트까지 떠서 장중에는 뭐 2097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리는 저는 바로 돌파하기 힘들 것 같고 다시 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시가가 갭이 많이 뜨면 코스피가 먹을 게 별로 없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우선 좀 들고요. 당분간은 코스피는 2050에서 한 2090, 2089 요 자리 행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환율도 당분간은 1185원을 저점을 해서 1195원 요 자리를 당분간 옆으로 좀 행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행보 이후에 저는 다시 한번 방향성이 정확하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환율이 떨어질지 환율이 올라갈지 코스피가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이 박스권 이후에 다시 결정이 날 듯 합니다. 코스피는 이번에 만약에 2089나 2090이나 또는 2097까지 상승 이후에 다시 밀리게 되면 다시 2050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은 들어오겠지만 이번 고점 2080, 90이든 2097이든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반등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2050까지 밀리게 되면 그때 2050은 위험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니면 일단 당분간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서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추이를 월요일날 종목별로요. 만약 1% 이상 또는 1.5% 이상 상승한 종목이 있다면 시초가가 따라가지 마시고요. 1% 이내에서 만약에 움직인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은 잠깐 장중 단타를 위해서 좀 매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우선은 좀 매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자, 힐라 코리아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요. 이렇게 열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파동을 볼게요. 작은 파동 하나, 둘, 지금 3파 상승이 들어왔죠. 이 종목은. 이 종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른 일반 개별주는 어제부터 움직인 종목이 많지만요. 1, 2, 3가 가까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내일은 아마 갭을 잠깐 띄워서 음봉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5파 상승 남으면 21선이 맞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일단 작은 소파동상의 파동은 완료가 될 듯 합니다. 다른 일반 개별주들은 이제 상승하고 있지만 얘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 거기서 약간 멈칫거리면서 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요. 좀 하락을 하는데 그 하락 요 지점이 고점이면 다시 하락을 해서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많고요. 이 지점에서 좀 일부 하락한 이후에 오파를 작은 소파 오파를 완료한 이후 하락한 이후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5만 2,400원 또는 뭐 5만 1,600원 종가선 아니면 5만 2,400원 이런 자리요. 또는 11선을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맞을지는 모릅니다. 요 직전 고점 있죠. 요 자리요. 6만 원 정도까지 한 5만 8, 9천 원까지 6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5만 한 8, 9천 원까지도 한번 도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파동상 내일은 뭐 음봉이 놓을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작은 음봉이 그런데 한 번 더 오파 놓으면 20일선에 닿을 거고요. 다시 한번 밀렸다가 크게 밀리지 않으면 이 종목은 네, 5만 한 8, 9천까지 직전 요 고점 자리까지 도전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막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자, 수급은 일단 기관들이 계속 꾸준히 사고는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별 관심이 현재는 없지만 기관들이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1선에서 밀리는 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심하게 밀릴지 아니면 좀 얕게 밀릴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힐라 코리아를 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게 이 종목이 지금 뭐 이렇게 먼저 좀 많이 하락했죠. 이 종목은요. 먼저 하락하고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힐라 코리아를 이 시장의 바로 밑으로 본다면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3파 상승 들어온 다음에 내일 음봉 맞고 한 번 더 5파에서 21선까지 가고 난 다음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이 지수도 한번 크게 한번 또 다시 직전 고점까지 한번 가나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힐라 코리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지수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현재는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힐라 코리아는 어쨌든요 21선까지만 우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거기서 밀리는지 한번 얼마나 밀리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다음에요. 에스모 한번 볼까요? 에스모는 지난번에 제가 파동이 하나, 둘, 셋 파동이 완료가 되고요. 쌍봉 찍고요. 쌍바닥 찍었죠. 그다음에 오늘 다시 이제 어제 양봉이 떴습니다. 이 종목도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왔네요. 자, 이 종목도 좀 관심을 만약 이 시장이 다시 한번 뭐 내일 고점을 내일 시가 근처를 고점을 해서 꺾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당분간은 제가 아까 박스권 형태일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2050 근처에 와도 다시 또 반등이 들어오고 이번 고점까지는 못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박스권이 당분간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좀 뭐 종목 선택을 잘 하시면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또 나름 쏠쏠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듯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에스모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효승 ITX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하나, 둘, 셋. 작은 소파동상 이 종목도 좀 완료가 되긴 했는데 이 종목도 요 자리가 지금 지지가 되던 층이 있어서 이 자리는 쉽게 깨기 힘든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뭐 한 21선인데 지금 요거 이번에 꼬리 한번 내려왔죠. 이 자리에 어제요. 목요일이었죠. 지금은 뭐 5일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종목도 수급이 나쁘지 않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단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만약 올라간다면 이 종목은 저는 15,500원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선 저 꺾인 5일선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네, 대신 지지층은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자리가 바로 지지층 자리가 되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요 21선 얼마입니까? 13,350원, 13,000원은 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당분간은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초이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좀 교육주인데요. 이 종목은 그냥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원래 제가 이 종목을 한 6만 7천을 7천을 살짝 깨는 한 6,800원 정도 6,850원 정도 한번 오면 관심을 가져보려고 6,830원을 찍었더라고. 어제 뭐 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 종목에 다시 급하게 넣어놨는데 잠깐 잊어먹었다가 뭐 이 종목은 다시 물론 좀 조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6,8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관심을 가져보고 나서요. 이 종목은 당장 급등한 종목은 아니니까 여러분께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보고 있을게요. 알리코 제약, 진바이오텍, 대화제약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제일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강아지 구충제 관련주이죠. 제일바이오 현재로서는 대장주이지만 제일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일바이오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제일바이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 어디 갔죠? 제일바이오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먹었죠. 한번 먹었는데 거기서 일단 매도한 이후에 다시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리지를 않았었습니다. 제일바이오는요. 그래서 뭐 또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아쉽죠.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저점을 본다고 보다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시만 여기 한번 1파 상승 이후에 쌍바닥 찍고 하나 둘, 셋. 자, 저는 요 정도, 요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직전 고점 라인이고 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요 정도 가격까지 오면 좋다고 해서 그때 요 자리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시장상이 그때부터 무너지는 상황이라 저는 한 5,500원까지 잠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6,000원을 깨지 않더라고. 결국 안 깨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자리까지 1파 상승 지진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지 하다가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불안해 있었거든요.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에 글쎄요, 좀 지금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은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종목 여기서 제가 이 종목은 뭔가 좀 큰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왔어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게 T자형 상한가를 만들면서 이 큰 놈들이 들어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여기 하나. 자, 이 자리는 나중에 하락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 될 것이요. 기준점이 될 거고 이 자리는요. 얼마냐면은 대략 5,400, 5,500원 정도 되죠. 자, 이 자리를 깨질 않고 계속 돌아버렸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작은 소파동을 이렇게 만들고요. 원래는
요 자리까지 와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오진 않고 살짝 위에서 돌아서 버렸죠. 이렇게 그죠? 자, 원형으로 돌면서 다시 올려버렸습니다. 직전 고점을 뚫었고 종가상으로요. 제가 보기 현재는 거의 뭐 단기 고점 자리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 눌림목 이후에는 주봉을 보시면요. 여기 하나, 둘, 셋. 지금은 5파 상승이라고 마지막 5파 상승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는요. 근데 이 5파 상승이 어디까지 연장이 될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5파 상승 마지막 파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파동의 목표치는 만약에 이 파동의 길이가 균일하다는 조건 하에 말씀드린다면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가 이번 파동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일봉상으로 N자형으로 본다면요. 일봉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쌍바닥, 짝꿍댕이 쌍바닥 만들었죠. 이렇게 N장을 본다면 이 종목은 최대치가 한 2, 3천원까지도 장중에는 열려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파동의 길이가 균일하다면 11,000원 정도 보수적으로 아니면 N자형 파동의 최대치는 한 2, 3천원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단 이 종목은 이제 마지막 파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봉상요. 그 다음에 내일은 저는 월요일 날 이 종목은 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마이너스로 좀 시작하지 않을까. 약한 마이너스, 아마 마이너스 1% 정도나 이 정도에서 마이너스로 시작하다가 다시 장중에는 플러스 한 2, 3%, 3, 4%, 4, 5%까지 올렸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로 보이는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요. 이 보합 어제 종가,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보합을 중심으로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 이런 반복되는 변동성이 심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좀 하락해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당분간 이 종목은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쉬고 난 이후에 짧게 좀 쉬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만은 내일은 저는 굳이 올라가는 종목, 뭐 플러스된 종목을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듯합니다.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요. 참고하시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단타 치셔도 됩니다만은 네, 단타를 좀 자신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젠백스는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뭐 제가 목표가를 일단 4만원을 봤는데요. 장중에는 좀 최대 45,000원 근처까지로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저는 일단 잘랐다고 말씀드렸죠. 자, 젠백스는 내일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 내일 아마 갭을 좀 떠서 약간 시작하겠지만 4만 한 2, 3천원 정도 뭐 심하면 아까 말씀드린 4만 한 4, 5천까지 장중에는 4만 4, 5천 해봤자 한 8%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최대치가 이제는요. 뭐 그 정도 갔다가 이제는 좀 밀리지 않을까. 밀리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격들 있죠. 그 가격 근처 오면 제가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때 저랑 같이 매매 한번 더 하도록 하시죠. 자, 젠백스는 매매를 좀 좀 조심. 이제는 그 단기 끝물이 가까이 왔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젠백스예요. 추격 매매 하지 마세요. 그다음 샘표. 자, 샘표는 제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만약에 4만 원을 깬다면 이 종목은 좀 탄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4만 원을 깨게 되면 아마 38,500원 정도, 좀 심하면 장중에는 37,5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 4만 원 깨봤자 이 종목은 38,500원이면 크게 빠질 차이는 아닙니다. 크게 오르지도 않겠지만 당분. 근데 4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이 깨질 않는다면요. 만약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시세를 내고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4만 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이 종목의 단기 탄력도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샘표요. 샘표는 만약에 4만 원을 깨면 38,500에서 37,500까지 밀릴 수 있고 그때는 좀 힘없이 완전히 시야에서 잠시 소외돼서 사라져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자, 가치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종목 안전한 매매 하시면 될 듯. 재미는 정말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신라젠을 봐야 되겠죠. 자, 신라젠은 짧은 요 길이 한번 요 길이에서 하락한 파동이 보이시죠? 요거는 전형적 N자행 하락 파동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N자행력 하락 파동이죠. 자, 이제는 요 길이가 거의 비슷해졌죠. 요 길이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길이가 이제 비슷해져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의 비슷해졌고 오늘 양봉이 떴죠. 금요일 날. 이제는 5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현재로서는 5파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파동성요. 오늘 금요일 양봉이 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물론 뭐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갭 이후에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 다시 양봉을 띄워서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14,300원에서 14,5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이 일단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부닥치고 나서 다시 한번 밀릴 텐데 5일선을 깨지 않는다. 5일선이 돌아서겠지. 그때는 5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뭐 갑자기 중간에 미국과 중국의 무슨 합의가 뭐 좀 다시 뭐 이렇게 좋아지면 합의된다 얘기는 좋아지면 합의됐다든지 좋아지면 21선까지도 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21선이 바로 얼마냐면 제가 전에 항상 말씀드린 15,000 최대치가 15,500원인데요. 제가 15,500원에서 16,000원짜리에서 한번 잘라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종목은 올라가도 15,500원이 최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중 합의가 이루어져서 갑자기 주가 지수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은 장담을 못 하겠고요.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14,300원에서 14,500원까지는 좀 단기 반등이 들어올 듯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이 종목도 이제 11선까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옆으로 행보 좀 하다가 시장이 많이 다시 또 빠지면 이 종목도 이 저점을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13,000원 지지가 됐습니다. 다시 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장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2월 달까지 12월 말까지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일반 개별주들은 코스닥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2월 25일 정도, 24일 정도까지는 좀 지수가 만약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반등을 당장 올리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뭐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굳이 뭐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2월 한 말까지, 12월 한 24일 정도, 5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내년 1일장을 대비해서 전 내년 1일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1일장을 대비해서 좀 그때 차라리 확실한 자리에서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코스닥은요. 자, 코스닥 개별주들은 참 참고를 하시고요. 조금 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신라제는 11선까지는 좀 무난히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신라제는. 그런 다음에 이 저점을 다시 깰 확률도 있습니다. 파동의 길이는 비슷하게 나왔지만 다시 반등 이후에 설마 한 번 더 이렇게 쪽까지 하나, 둘, 셋. 다시 여기서 또 N자가 나와버려서 한 번 더 이 길이만큼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경우고요. 어쩌면 지금 자리가 또 바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11선까지 반등 이후에 다시 눌릴 겁니다. 5일선이라든지 이렇게 5일선을 만약에 지지한다면 이 저점을 깨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참고하시고 우선 11선까지만 반등을 보시죠. 그런 다음에 미중 무역이 뭐 갑자기 합의가 나오면 21선까지도 레벨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돌파하기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간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까지 만약에 간다면 다시 한 번 밀려서 W자형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다시 추세는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21선까지 올라간다면요. 무슨 얘기 하시죠? 자, 다음요. 신라젠까지 봤고요. BH라는 종목은 제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19,500원 요 자리에서 2만원에서 제가 19,500원까지 내리면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제가 보수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건 2만원에서 사셔도 되는데 빠져봤자 어차피 2% 3%인데요. 반등이 좀 들어가고 21선을 종가선 뚫었죠.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미 오파가 어느 정도 완료된 모양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19,500원을 살짝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이제는 좀 많이 올랐죠. 지금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500원이 아니라 19,000원이라든지 더 밀릴 수도 있고 지수가 밀리면 같이 밀릴 수 있으니까 이 종목 이제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신 종목에 넣어놓으시죠. 자, 이월드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월드 하나, 둘, 셋, 넷. 자,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남았거든. 이월드는요. 이월드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남았는데 당장 이월드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당장 급등할 자리는 제가 그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12선은 계속 데드 크로스 만들고 내려오고 있고요. 5일선은 이제 하락이 조금 멈추긴 했는데 이 종목은 당장 급등할 자리는 아닙니다. 충분히 확인하고 저점 매수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이 종목도 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도요. 나중에라도 시장이 한번 크게 무너진다면 만약에요. 이 종목도 제가 이 자리 장담 못합니다. 4,580원 이 자리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당장 2,050포인트를 깨는 그런 자리가 노는 건 아니니까 종목 장세가 당분간 박스권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듯합니다. 자, 짧게 제가 좀 시장을 좀 말씀드려봤고요. 여러분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이제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리마다 하나, 둘, 셋. 지금 마지막 5파 상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요 고점을 3파 상승 고점을 뚫었거든요. 이제 종목은 한 번 더 상승한 이후에 눌림 못 받고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추가 상승이 조금 남아 있죠. 이게 볼까요? 자, 어디 갔나? 주봉이네요. 일봉 보시면 자, 요 자리죠. 여기서 다시 또 시작되는 거죠. 자,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그다음에 마지막 상승 지점까지 이렇게요. 요 자리까지. 그죠? 그렇게 상승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자리까지요. 현재 파동상 일봉상 파동상은 그래 보입니다. 그 여기 또 작은 소파동상이 하나 나왔고요. 음봉 맞았고요. 또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승, 양봉이 하나 더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양봉 남죠. 그러면 대충 요 선까지 마무리, 이 종목은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해 가시죠? 자, 이 종목도 단기 매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단기 매매 하셔도 되는데 어제 금요일에 양봉이 좀 크게 떴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좀 크게 떴죠.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눌려지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31,500원까지 눌러진다든지 그러면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될 듯 합니다. 수급도 좀 체크하시고요.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저는 추세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종목 관심 갖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3,000원도 한번 깨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3,000원 깬 자리 있나요? 2,740원까지 밀리긴 했네요. 이렇게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나중에는 길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릴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지금 반등 들어왔죠. 조금 더 반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밀리는 자리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매매가 자신 없으시고 막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그냥 좀 관망하셔도 됩니다. 내일은 또 종목별로 음봉 도는 종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미국장이 높았다 하더라도 올랐다 하더라도 2050포인트까지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50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50이든 2055든 가네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오고 또 다시 한번 더 밀렸다가 2050까지 또 올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종목을 잘 선택하시면 짭짤한 수익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이런 빅텍 같은 종목들은 뭐 인버스 성향이 있는 종목이라서 당분간 이 종목 이런 종목들은 뭐 좀 숨을 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에서 넘게만 손절하셔야 되고요. 근데 또 빅텍 같은 종목은 또 북한이 또 뭐 이게 뭐 한 방 날리면요 미사일을 가지고는 뭐 별로 요즘 성이 안 차니까 뭐 ICBM 같은 거 한 방 날리면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얘기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빅텍 같은 종목도 좀 숨고르게 하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버스 성향을 좀 가진 종목들이라서요. 뭐 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버스 성향을 가진 종목인데 이건 너무 숨막혀 죽겠더라고 이 종목은요. 그냥 뭐 없는 셈 치고 넣어놓긴 하는데요. 자, 일단 시장은 아직은 뭐 예측이 안 되는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제 하락하다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 뭐 그러죠. 뭐 이게 뭐 1% 2% 상승했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정도를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5% 하락했으면 코스피가 바닥권 기준으로 적어도 한 2.5% 정도 이상은 돌파를 해야 종가상으로 추세가 돌아가는구나를 우리가 좀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해서 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 절반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잘못하면 또 이 저점을 깰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매매가 자신 없으시고 좀 기다리셨던 분은 뭐 좀 더 관망하시면서 12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12월 25일까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주 양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매매가 자신 좀 심심하시고 좀 그러신 분들은 종목 선택을 잘해서 짧게 단기 매매는 좀 짭짤하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